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이런 공작설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현재 항의 방문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잘못된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문영배 헌재소장 맞아요. 같은 경우에 동문 이제 온라인 카페, 그 카페가 문제가 됐는데 음란물이 게시가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치 그 음란 게시물에 문영배 헌재소장이 댓글을 단 것처럼 그러니까요.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었다라는 게 맞아요. 밝혀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헌재 흔들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일단 관성이라고 봐요. 관성이다. 관성이고, 왜냐하면 극우 지지층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목소리 높으니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호응을 했었고 어느 정도 뒤에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간다면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건 나쁜 거구나. 그냥 현재는 판단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는 헌재 흔들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을 제대로 한다면 헌재를 흔들어서 본인에게 이로울까?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만약에 심판이 나오면 그걸 불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불복이라는 게 네. 의미가 없어요. 네. 불복 절차도 없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저기 이상한 데 사는 김 씨가 불복한다. 그럼 본인이 이러고 TV 보다가 돌아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복이에요, 이분은. 근데 정당에서 불복하면 뭐 할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거라는 체제,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네. 또는 서부지방법원 사태처럼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요. 네. 방법이 이 두 가지를 할 거냐?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지만 하는 척하고 바로 다 구속되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투표 그럼 참여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불복한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극우들이 막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복 느낌에 떠들어서 목소리를 키워서 이 사회의 혼란만 커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방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해가 그 단어가 네.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해가 안 고맙습니다. 가는 건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쨌든 선거를 치를 때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언제 이걸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언제 선을 그을 거야? 라는 목소리가 실제 많은데, 이걸 누가 먼저 꺼내면 욕먹으니까 네. 아무도 못 꺼내고 있다.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워낙 그- 세서 그래요. 지금 지지층들이 네. 헌재에 대한 불신, 그리고 헌재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압박을 지도부를 가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현상과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지층들의 얘기를 그냥 공론화, 공식화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 제기하려면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진짜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하려고 공격을 한다면은, 진짜 문영배 소장이 음란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유료 회원이 돼서 음란 사이트 물을 막 다운을 받고 네.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고 와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재판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10년 전에 고교동창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그냥 거기 가입되고 거기서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 자격 없어라고 하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인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오늘 페북을 보니까 김원장 전 KBS 기자가 문영배 이제 소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던데 그런 거 보면서 좀 국민의힘 분들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네. 본인 판사 출신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동참한 의원들, 최소한 동참한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40년 동안 못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무슨 이상한 범죄자였어요. 만약에 나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거기서 너 그래서 나쁜 놈이야, 너 그래서 자격 없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 수준과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국회의원 하지 말고 인적이 가장 드문 이상한 산골이나 섬에 가서 밥 갈고 사셔라. 왜 그러겠냐고.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그러면 언제 손절할 거예요, 그 지지층들이랑? 이 사람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냥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주장에 동조를 좀 해주면 국민의힘의 극렬한 지지층들이 야 나경원 와 짱이다 대선 후보 나가봐 우리가 밀어줄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뒷받침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거다 그렇게 봐요. 지도부는요? 지도부는 어쨌든 중도층을 끌어모아야 되는 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대선 때. 그분들의 목적은 대선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번에 대선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지층과 당원들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공론화시켜주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전통성 있는 당대표가 난 될 수가 있어. 대권보다는 당권이다. 네, 어차피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총선 또 공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본인 또 권한 행사에서 지방선거 때 공천도 행사하고 총선도 그렇고. 당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나쁜 두 사람들이에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뭐 큰 잘못은 안 저지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대선에서 우리가 져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의 유력 주자는 이재명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면 몇 년만 지나면 또 거기가 뭐 비호감도가 높으니 지방선거에 이겨서 사실은 내 측근들 지방선거에 다 집어넣고 세력을 만들고 그다음 총선 또 나 되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가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중진들 중에 그러니까 설처럼 나오는 겁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전혀 확인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특검이나 또는 다른 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세게 들어가면서 큰 공경을 치를 뻔한 사람들이 있다. 네. 이분들은 사실은 정권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류가 또 있고. 그런 부류가 네. 있다면 이거 뭐 정치권에서 설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활을 걸고 민주당이 되는 걸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비리가 없다고 쳐도 아직 확인된 건 없으니까 없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뭐 비리든 뭐든 감사원에서 정권 뺏긴 뒤에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거 되로 받을 거다. 아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일단은 구구를 통해서 세력을 모아놨는데 그다음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어렵죠. 모든 상황을 이런 사람들이 중진들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그런 부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무조건 이겨야 자기가 살아남는 부류. 살았는데 네. 뒤가 알겠습니다. 구린 사람들. 그것과 관련된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인에서 오늘은 말이 안 되는 초특가 해신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동포차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냉동이 아닌 싱싱한 국내산 해산물과 닭 한 마리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수 있는 통영 도다리 쑥국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개 당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했고 지난 12일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명태균 특별법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경선 과정, 그다음에 지방 선거,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발의가 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필요한데 네. 이 시점에 발의된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거기에 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대선 선거 과정 중에서 좀 이용하려고 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을 향해 있고 거기에 있는 대선 후보들 몇몇에 타깃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 수사 과정 중에서 나왔던 문자나 이런 걸 갖고도 상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대선 본선에 휘청휘청할 거예요. 그거를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일까? 결국에서는 첫 번째 의결 때는 되겠지만 네. 두 번째 200석 넘겨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최성목 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쓸 것이고 네, 재표결이 있을 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대선을 앞두고 이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민주당도 좀 우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20일간의 상임위에서의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바로 법사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형식적으로라도 자 이제 법사위에 이 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간사분들 어떻게 우리 논의할 수 있는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 좀 합의해 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지? 오케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주판화를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주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새 주판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주판 없구나. 주판을 명확히 좀 튕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다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최상무 권한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특히 공천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결단코 안 할 거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별로 없을 거다. 아마 민주당도 잘 이게 통과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2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다시 왔을 때 통과 안 될 거라는 건 전 알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득은 뭐가 있냐? 네. 한동훈 대표에게 마이크를 하나 줄 수 있어요. 아하. 오세훈 시장을 견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특검법 쭉 나왔으면 이게 이슈가 돼서 어쨌든 지금도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제2요구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럴 수 있죠. 나와서 그분도 이제 대선에 나올 거니까 저는 명태균 특검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찬성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오늘도 오세훈 시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해서 좀 수사 좀 제대로 검찰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일단 명태균 씨와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막 자꾸 그게 무슨 의혹과 논란으로 커지면 불리할 수 있죠. 그거를 여권 내에서 약간 논란이 되면서 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만들 수가 있는 게 하나가 포인트가 있는데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 중도층에서는 특검 잘 안 됐네 필요해 그런데 잘 안 돼. 근데 자꾸 이렇게 힘 있는 자가 거대 야당에 몰아붙이는 모습 이런 게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판화를 잘 튕겨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그럴 수 있죠. 물론 옳은 건 있지만 자꾸 특검하고 지금 물론 여러 번 했지만 그 안 받아주는 국민의힘이 물론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균 그렇죠. 특검. 네. 계속 안 받아주는 게 문제인데 자, 그 야당은 계속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이너스 요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2일에 개헌 토론회를 주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48명이 참석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조기 대선 출정식 아니냐,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다 줄을 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48명의 의원이 참석을 한 것보다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 보여요. 네. 공동 주최자가 누구냐? 공동 주최자가 누구였죠? 윤재욱 의원이에요. 네. 전 원내대표. 대구의 중진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네. 윤핵관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공동 주최자예요. 네. 그러면 윤재욱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오. 왜 윤재욱을 하도 많은 의원들 중에 왜 윤재욱을 골랐을까? 결국에는 보수의 중심지인 본산지인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 첫 걸음을 윤재욱과 함께 하겠다. 네. 윤재욱 의원을 욕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의원들한테도 신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고 흔쾌하게 네. 같이 하시죠라고 한 거. 두 또 번째 하나는 권영색 원성동 지도부가 네. 오해를 받을 만한데도 참석을 한 것. 그것은 지도부가 이런 사인을 시그널을 줬다라고 봐요. 지금 김문수가 높게 나오지만 우리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고 한번 해볼 만하면 오세훈이 날 것 같아요. 라는 시그널을 당원들과 의원들에게 줬다. 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 나머지 뭐 세에 결집하는 것은요, 그냥 그건 금방이에요. 흐름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렇게 대구 경북의 중요한 정치인과 지도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적자로 그럼 선택을 당한 거예요? 선택을 일단은 뭐 통과됐다라고 네. 보여져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만나기도 하고. 네. 첫 출발은 대단히 현명하게 잘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저도 보세요? 비슷해요.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약점은 지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였거든요. 네. 약간 거기도 이제 그렇지. 뭐 혼자 가는 스타일이어서 핵심 측근들, 보좌관들은 있지만 의원들의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은 별로 없다였는데 이번에 48명이 가서 딱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엄청나게 전화를 돌렸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제발 좀 나와주시라. 네. 나와주시라. 뭐 전략을 잘 썼네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많이 그런 나오는 거- 게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화를 엄청 돌렸는지 어쨌는지. 네. 근데 사진으로 딱 나온 거 보고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힘이 있네. 네. 경선에 유리할 것 그렇게 같은데 보이죠.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전화를 많이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도 전화를 받았었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서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48명이면은 50%가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네. 오세훈 시장은 어정쩡하긴 하지만 탄핵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동의하냐?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이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다. 네. 한쪽에서는 극우의 목소리를 대고 또 한쪽에서는 본선에서는 이 사람이 좀 더 나을 것 같으니 그 사람의 줄을 서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권력은 선거는 결국에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옥중 정치를 하면서 힘이 세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선 경선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그러한 대선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미래 권력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냐, 오세훈이냐, 뭐 유승민이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가장 경쟁력 있고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거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반면에 원희룡 전 장관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헌재 흔들기를 나서면서 헌법 도망소 아니냐,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효과가 있을까요? 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본인도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겠다라는 건데 과연 어떠한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사실 친윤의 적자는 원희룡 전 장관 아니었나요? 가능성이 지난 있다면 전당대회에서. 네.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네. 저 말고요. 저 원희룡 좀 찍어주세요. 제가 원희룡 뒷받침할게요. 이러면은 김문수 지지하던 분들 상당수가 원희룡 지지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네. 원희룡한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설에 오면은 그 두 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분들이 양쪽 다 뭐 관계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보겠지. 그래 의리로서 우리가 그냥 김문수, 원희룡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력은 잔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의 영향력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말씀하시도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김문수 장관은 본선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지지층은 있지만 이거에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30%가 있다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게 끝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이 친윤계에서 그냥 김문수 장관님은 혹시 우리가 이기면 그 다음에도 장관 계속 하시고 네. 그냥 원희룡 전 장관 미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 원희룡 장관은 본선 경쟁력이냐? 전 원희룡 장관도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김문수 장관의 몸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오늘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왜 만났겠어? 저는요, 저 밀어주세요. 이제 이런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장관님 대선 후보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김문수 장관을 만나는 정치인들은 대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어차피 안 밀어주세요. 되잖아요. 저요.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